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동쪽메뚜기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기어가 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하지 않죠. 지난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가짜 큐포스켓을 비교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제 카메라가 과열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촬영하다 꺼졌습니다. 오프닝 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지금 완전히 서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유튜버는 이래서 힘들죠. 어쨌든 덕분에 똑같은 소리를 4번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진행은 해야죠. 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방향으로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이 원더우먼이 정품 큐포스켓 원더우먼 저스티스 리그 버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원더우먼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큐포스켓 원더우먼 저스티스 리그 버전입니다. 큐포, 알포로 부르겠습니다. 큐포스켓, 알포스켓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발음도 너무 안 좋을 뿐더러 힘들고 귀찮으니까 큐포, 알포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받침대부터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사실 아크릴 장갑을 끼고 하려고 했는데 아크릴 장갑을 못 샀어요. 다른 걸 좀 하느라 바빠가지고. 받침대입니다. 큐포스켓 음각이 새겨진 기준으로 봤을 때 발판의 구멍의 위치가 딱 봐도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정품의 경우에는 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품의 경우에는 약간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방이 있는데 일부러 불편하게 방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전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약간 삐딱하게 누워서 자는 것처럼. 히키코모리도 아니고 말이죠. 이 뭔 개소리야! 그래도 부끄러운 건 있는지 아까 줌인했을 때 보셨을 텐데 바닥에 있는 큐포스켓의 음각이 정품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가품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받침대 측면에 양각의 플로럴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원더우먼 바디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크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떨어져서 왔어요. 애초에 정품 박스도 없었습니다. 정품 박스가 없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집어던졌던 그 비닐봉투 상태로 배송이 왔거든요. 뽁뽁이가 둘러싸인 채로 그렇게 배송이 왔는데 배송이 된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다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 것만 그런 건가? 나만 불량이 왔나? 그래서 알리익스프에 들어가서 이 제품 후기글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다리가 떨어져서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니들이 붙여라 이거지. 내 건 정상으로 올 줄 알았죠. 아무튼 자, 재질 보죠. 재질은 둘 다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아이씨, 둘 다 PVC에 ABS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의 재질인데요. 이 정품 큐포스켓은 매트한 느낌에 가깝게 제작이 됐다면 이 알포는 헤드를 제외하고는 이쪽 부분이 광이 나고 있다는 소리죠. 역해 피규어인데 뭐 매끈한 게 더 좋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김영태 씨 일러스트를 좀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때 김영태 씨의 일러스트에 그런 야하고 매끈하고 뭐 좀 그런 질감이 살아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막 이런 느낌의 매끈한 게 아니고요. 동대문에서 파는 2,000원짜리 가짜 미미 인형의 다리 부분 같은 느낌입니다. 싸구려 같은 느낌. 그런 싸구려 같은 느낌 위에 그냥 대충 색칠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런 처리를 안 했어요. 애초에 이게 처리를 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더 싸구려 같은 광과 질감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디테일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방패입니다. 다리는 비교하기 좋네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여기 금색 라인이 있습니다. 끝이 쉐이딩이 돼서 마무리가 됐어요. 칠이 덜 된 거죠. 정품이랑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뭐 끊어지거나 한 부분이 정품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품은 약간 쉐이딩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치마 금색 라인은 제가 손을 벌벌 떨면서 제 아내한테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이런 느낌으로 칠해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발라져 있습니다. 그냥 개판인 거죠. 이 알포의 경우에는 아랫눈썹이 여기는 있어요. 왼쪽 눈에는 아랫눈썹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맞나 싶어서 정품을 부랴부랴 봤습니다. 둘 다 그려져 있어요. 둘 다 그려져 있어요. 이건 애초에 도색이 잘못돼서 나온 거죠.
길이가 달라. 길이가 다른데 안 그려놨어. 이러면 티가 나지. 어쩐지 전에 촬영 실패됐던 영상 보니까 뭐 한쪽만 하면 다크서클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얼굴색도 둘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딱 보이죠? 좀 더 붉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생기가 있어 보여요. 아픕니다. 어디 아픈 것 같아. 내가 목을 빼서 아픈가? 그런 건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려가. 내려가. 저는 지금 카메라 세팅을 약간 비스듬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제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하려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딱히 카메라를 봐주는 그런 PD나 이런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가 이 세팅 상태라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얘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건 지금 여기에서는 덜 어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고 있으면 얘는 뒤로 약간 누워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굳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품과 가품의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이 머리 지지대 여부입니다. 가품은 없고요. 정품은 있습니다. 좀 더 뒤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보관 관리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서 만약에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누울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 두 녀석들의 장점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장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점은 하나 정도겠네요. 놀랬다. 정말 1m 앞에서 구경하듯 이렇게 쓱 지나간다면 크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헤드나 뭐 의복의 디테일 그리고 뭐 서 있는 각도의 미묘한 다름 이런 것들이 진품과 같은 금형을 쓴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 예상을 했던 건 정품들이 출시가 됐을 때 그 정품을 기반으로 거푸집을 새로 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용히 뒤틀려서 나온 거 보면 아예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정품의 발매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어서 사진을 구해서든 뭘 해서든 조형사를 데려다가 비슷한 느낌으로 새로 제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그거고 왜 사서 제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게 제 첫 컨텐츠가 될 뻔했습니다. 아내가 점심 식사를 하다가 식당에 선반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모으고 있는 피규어들과 같은 종류의 피규어들이 놓여 있으니까 되게 반가워서 열심히 봤답니다. 봤는데 웬걸 뭔가 자세도 다르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그냥 이상하게 보였답니다. 되게 조악했다라고 아내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네들이 뭐 얼마나 비싸다고 이걸 가품을 만들어서 팔겠는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넓고 설마는 많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큐포스켓을 검색하면 지금도 제품 목록이 몇십 페이지가 나옵니다. 케이스도 없이 배송되는 주제의 제품 사진은 정품 박스를 이렇게 배경이 떡하니 배치를 시켜놓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어쩌라고? 구분이 안 돼요. 사진만으로는. 혹여 눈썰미가 좋아서 아 이거 가품인가? 싶다가도 정품 박스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단 말이죠. 실제로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심지어 갖고 있는데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리라 라는 법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품인지도 모른 채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이런 피규어란 취미가 제 아내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그렇게 하드한 취미는 아니다 라는 걸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피식하면서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같이 보면서 웃죠. 뭐 개똥망으로 만들었어요. 완전 쓰레기야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라인업, 현재 나오고 있는 최신 발매된 큐포스켓의 라인업의 경우에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저스티스 리그 원더우먼, 수어사이드 스쿼드 할리퀸입니다. 이 두 버전은 현재 품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더우먼의 경우에는 일마존에서 한 3,500엔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좀 더 붙은 셈이 됐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은 8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직거래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는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에 구매했던 22,000원의 가격 그 가치와 비교해 볼 땐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됐죠. 누군가가 정품 케이스에 이
이 가품 두 녀석을 포장을 해서 마치 진품인 것처럼 웃돈을 얹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이 그걸 실제로 저렴하네? 품절된 거 아니었나? 뭐 이러면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건 웃을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건 이때부터 사기라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품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비교를 해보는 컨텐츠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굉장히 진지해지고 좀 격양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큐포스켓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 모으시는 분들은 조금 구매를 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판매처는 어디고 수입사는 어디고 오프라인 판매처라면 이 케이스부터 뭐 좀 이상하지 않은지 좀 주의를 기울여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품과 가품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정식 큐포라인에서 출시도 안 된 이상한 시리즈들도 같이 발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츠네 미크라든가 리제로의 램과 람. 얘네들은 올해 8월에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만 램과 람이 메이드복 버전과 비키니 버전 두 가지 버전이 검색이 됩니다. 물론 8월에 정식 발매될 조형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블은 안 나온다고 했는데요. 캡틴 마블과 블랙 위도우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캡틴 마블은 심지어 케이스에 캡틴 마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L도 없는데 파는 글에는 캡틴 마블이라고 나오죠. 이제 그들만의 브랜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없는 것도 척척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도 가품 구매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에도 대부분은 퀄리티에서 실망하게 되죠. 근데 제 아내와 저는 약간 다른 의미에서 그 이상한 라인업들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면 어디다 둬야 되지? 버려야 되나? 최근에 어벤져스 워리어 버스터가 나왔습니다. 그냥 나름 엔드게임 개봉 기념으로 제 인생의 첫 레고를 이 워머신 버스터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네? 짠! 히어로즈 어셈블 제조사 어딘지 모르겠어. SL? 헐크버스터고요. 동묘에서 13,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타노스가 있어서 샀어요. 헐크버스터인데 엔드게임 같잖아요. 이놈과 이 정품 정품 워머신 버스터를 조립을 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품 전문 영상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가품 전문 영상이 될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있어서 좀 경각심이 들긴 하지만 나름 괜찮지 않나요? 다음엔 요 두 녀석 이 두 녀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 인생 첫 레고와 함께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